2026년 2월 전 세계 비트코인의 3.4%를 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그는 지금도 비트코인은 절대 안 판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2025년 4분기 그의 회사는 174억 달러 미실현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주가는 이미 보유 자산 가치보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 시장은 그를 믿지 않을까요? 답은 안트 28년 3월에 있습니다. 82억 달러 규모의 채권 만기가 몰려옵니다. 채권자들이 현금을 요구하면 22.5억 달러 현금으론 부족합니다. 그럼 뭘 팔아야 할까요? 루나는 며칠 만에 무너졌습니다. MSTL은 다릅니다. 서서히 조여오는 질식입니다. 2027년부터 시작될 부채의 벽은 이미 스케줄에 박혀 있습니다. 평균 매입가 75.16달러. 현재 비트코인 가격 8만 달러대 초반. 격차는 5천 달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얻습니다. 2028년 만기 구조의 정체, 루나와 다른 MSTR, 리스크의 본질, 그리고 할인율이 왜 핵심 지표인지. 지금부터 82억 달러 벽 앞에 선세일러의 진짜 상황을 해부합니다. 먼저 숫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MSTL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정확히 7713.552개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전 세계에 유통되는 비트코인의 3.4%를 넘습니다. 한 회사가 말이죠. 마치 친구 모임에서 한 명이 피자를 30판 중 한 판을 혼자 들고 있는 격입니다. 다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친구가 갑자기 피자를 내던지면 어떻게 되지? 비트코인 가격을 볼까요?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126천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역대 최고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만 달러 초반에서 횡보 중입니다. 약 46천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날아간 겁니다. 이 과정에서 MSTR의 장부상 손실이 얼마나 났을까요? 174억 달러입니다. 미실현 손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쉽게 말하면 아직 실제로 판 건 아니지만 장부상으로는 이만큼 손해봤다는 뜻입니다. 친구한테 빌려준 돈이 10만 원인데 그 친구 사정이 안 좋아져서 5만 원도 못 받을 것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25년 초 MSTR은 회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원래 이름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였는데 그냥 스트래티지로 줄였습니다. 왜 굳이 이름을 바꿨을까요? 세일러는 우리는 이제 비트코인 회사다 라고 선언하고 싶었던 겁니다. 원래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제는 정체성 자체를 비트코인 투자 회사로 완전히 전환한 겁니다. 친구가 갑자기 나 이제 유튜버야 라고 선언하고 회사를 그만둔 것과 비슷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걱정합니다. 그럼 MSTR이 비트코인을 얼마에 샀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평균 매입 단가는 개당 약 75.26달러로 추정됩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8만 달러대 초반이니까 아직은 본전보다 조금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격차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딱 5천 달러 정도입니다. 이게 역전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실제로 투자한 돈보다 낮아지는 겁니다. 친구가 10만 원어치 주식을 샀는데 지금 가격이 9만 원이 되면 그 친구는 계좌를 열어보기도 싫어집니다. 세일러 회장은 끊임없이 구호를 외칩니다. 오렌지 아니면 그린이라고 말입니다. 비트코인의 상징 색이 오렌지고 달러의 색이 그린입니다. 비트코인 아니면 죽음이라는 뜻이죠.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정합니다. 말과 행동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친구가 나 술 끊었어 라고 매일 말하는데 정작 술자리만 되면 제일 먼저 잔을 드는 것처럼요. 여기서 루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22년 암호화폐 시장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었습니다. 루나는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이었는데 패깅이라는 게 깨지면서 며칠 만에 자산 가치가 0원으로 수렴했습니다. 패깅이 뭐냐면 1달러에 고정시켜 놓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고정 장치가 부러지면서 전체가 무너진 겁니다. 마치 댐이 터지듯이요.
지금 시장에서는 MSTR을 두고 제2의 루나라는 시나리오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MSTR 주가가 하락하면 비트코인을 투매할 것이고,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고, 그럼 MSTR 주가는 더 떨어지고, 이 악순환이 루나처럼 한순간에 모든 걸 집어삼킬 거라는 두려움입니다. 2025년 11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MSTR이 S&P 500 지수에 편입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불발됐습니다. S&P 500이 뭐냐면 미국의 대표적인 500개 기업을 모아놓은 지수입니다. 여기 들어간다는 건 우리 회사 이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인싸로 인정받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탈락했습니다. 이게 기관 투자자들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직은 믿을 만한 회사가 아니구나! 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에는 탐욕 및 공포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겁먹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욕심내고 있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현재 이 지수는 극도의 공포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패닉셀의 전조를 보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패닉셀이 뭐냐면 너도 나도 겁먹고 자산을 던져버리는 상황입니다. 마치 극장에 불이 났다는 소문만 돌아도 사람들이 출구로 몰려드는 것처럼요. 실제로 불이 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들 그렇게 믿으면 그게 현실이 됩니다. 그럼 정말 MSTR은 무너질까요? 루나처럼 며칠 만에 증발할까요? 아니면 버틸 방법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MSTR이 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친구가 빚을 얼마나 졌는지, 그 빚을 어떻게 갚을 계획인지 모르면 그 친구가 파산할지 안 할지 판단할 수 없으니까요. 지금부터 MSTR의 신용 창출 구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떻게 713포누 502개나 되는 비트코인을 모았는지 그 비밀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럼 세일러는 도대체 어떻게 713,002개나 되는 비트코인을 모았을까요?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훨씬 더 기묘한 방법을 썼습니다. 바로 시장의 믿음을 돈으로 바꾸는 연금술이었습니다. 이 연금술의 핵심에는 순자산 가치 프리미엄이라는 마법 같은 수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M&A라고 부르는데 회사의 시가총액을 보유한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로 나눈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MSTR의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인데 보유한 비트코인 가치가 50억 달러라면 이 비율은 2가 됩니다. 시장의 실제 자산보다 2배를 더 쳐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1보다 높을 때 세일러는 시가 발행이라는 방식으로 주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ATM이라고도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현재 주가에 맞춰서 새 주식을 찍어내 시장에 파는 겁니다. 마치 프린터로 돈을 찍듯이요.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식을 팔아서 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삽니다. 그럼 회사가 보유한 비트코인 개수가 늘어나겠죠? 당연히 주식 수도 늘어납니다. 새로 발행했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마치 케이크를 10조각으로 나눴는데 각 조각이 더 커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프리미엄 때문입니다. 시장이 실제 가치보다 2배를 쳐주고 있으니 100억짜리 주식을 팔면 실제론 50억어치 비트코인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50억은 순수하게 믿음에서 나온 공돈입니다. 이 공돈으로 비트코인을 더 사면 주당 보유량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건 마치 숨 쉬는 것과도 같습니다. 폐활량이 클수록 한 번에 더 많은 산소를 들이마실 수 있듯이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살 수 있습니다. 상승장에서 이 시스템은 무한 동력처럼 작동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프리미엄이 커지고 프리미엄이 커지면 더 많은 주식을 팔 수 있고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살 수 있고 그럼 또 주가가 오릅니다. 완벽한 선순환입니다. 친구가 인기가 많으면 더 많은 친구가 모이고 친구가 많으면 더 인기가 많아지는 것처럼요. 2025년 도입된 새로운 회계 기준 덕분에 이 마법은 더 강력해졌습니다. CSB라는 회계 규칙이 바뀌면서 MSTR은 보유한 비트코인을 분기마다 공정 가치로
평가해서 장부에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도 판매하기 전까진 장부상 이익으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보유만 해도 자산 가치가 올라갑니다. 친구가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오르면 팔지 않아도 나 자산 늘었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MSTL은 원래 뭐 하는 회사였을까요? 사실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기업용 데이터 분석 도구를 만들어 파는 곳이었죠. 연간 약 5억 달러의 매출을 냅니다. 나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 소프트웨어 사업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비트코인을 관리하기 위한 부수적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본업은 사라지고 투기꾼이 된 셈이죠. 친구가 원래 요리사였는데 주식 투자에 맞들려서 이제 요리는 취미로만 하고 하루 종일 차트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연금술에 필요한 재료는 뭘까요? 첫째는 당연히 비트코인입니다. 둘째는 프리미엄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있습니다. 바로 현금입니다. MSTR은 현재 약 22억 5천만 달러의 현금을 쥐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현금은 방파제입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회사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죠. 이 돈으로 향후 21개월 이상의 채권 이자와 우선주 배당금을 낼 수 있습니다. 21개월이면 2027년 말까지입니다. 마치 비상식량을 쌓아둔 것과 같습니다. 태풍이 와도 일단 21개월은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부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MSTL이 비트코인을 사는 데 쓴 돈은 주식 발행만으로 조달한 게 아닙니다. 채권도 엄청나게 발행했습니다. 전환사채라는 특수한 형태의 채권인데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채권들은 대부분 무담보입니다.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과 달리 MSTR은 비트코인을 볼모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 MSTR이야, 돈 빌려줘 하면 투자자들이 믿음만으로 돈을 빌려준 겁니다. 친구가 나 믿고 10만 원만 빌려줘. 담보는 없어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그 친구를 믿어서 빌려준 것과 같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자율입니다. 0%에서 2.25% 사이입니다. 거의 공짜로 돈을 빌린 셈이죠. 왜 이렇게 싸게 빌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전환 옵션 때문입니다. 이 채권은 만기가 되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행사가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150달러부터 672달러까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행사가가 300달러인 채권을 샀는데 만기 때 주가가 500달러라면 채권자는 300달러의 주식을 받아서 500달러에 팔 수 있습니다. 엄청난 차익이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낮은 이자도 기꺼이 돈을 빌려줬습니다. 주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복권 같은 겁니다. 이자는 거의 안 주지만 대신 대박날 수 있는 티켓을 준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자산의 가치가 아니라 시장의 신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이라는 건 결국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MSTR 주식이 비트코인보다 더 가치 있다고 믿는 한 이 연금술은 작동합니다. 상승장에서는 무한동력입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 프리미엄이 사라지면 숨을 들이쉴 수 없게 됩니다. 아니, 들이쉬려고 하면 오히려 질식합니다. 주식을 발행할수록 주가는 더 떨어지고 주당 가치는 희석되고 프리미엄은 더 증발합니다. 선순환이 악순환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인기 많을 땐 계속 인기가 많아지지만 한 번 찍히면 모두가 등을 돌리는 것처럼요. 그럼 이 악순환은 언제 시작될까요? 그 반가소에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장에서 그 충격적인 트리거를 공개하겠습니다.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순간 MSTR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현재 MSTR 주가는 보유한 비트코인 가치보다 낮아지는 할인 구간에 진입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시장이 더 이상 세일러를 믿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친구 사이에서 신용이 떨어지는 걸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제가 하는 일이니까 믿어 라고 하다가 점점 진짜 괜찮은 거 맞아? 로 바뀌고 나중엔 아무래도 이상한데가 됩니다. 지금 시장이 딱 그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루나처럼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청산하는 게 아니니까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MSTL에겐 알고리즘 청산 대신 훨씬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만기입니다. 사람이 직접 찾아와서 돈 갚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계는 속일 수 있어도 사람은 못 속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는 절대 늦춰지지 않습니다. 친구한테 다음 주 금요일까지 갚을게 라고 약속했으면 그날 되면 친구가 손 내밀고 서 있습니다. 2027년부터 2032년 사이 총 82억 달러 규모의 채권 만기가 순차적으로 돌아옵니다. 이걸 부채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첫 파도가 2027년에 오고 두 번째가 2028년에 오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시점이 있습니다. 2028년 3월입니다. 왜 하필 이때일까요? 채권자들에게는 풋옵션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 이거 주식으로 안 받을래. 현금으로 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28년 3월은 이 풋옵션 행사가 집중되는 분수령입니다.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채권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지금 MSTR 주가가 얼마지? 300달러. 내 채권 행사가는 500달러인데 주식으로 받으면 손해잖아. 차라리 현금으로 받아서 딴 데 투자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 채권자가 1명, 2명, 10명 점점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MSTI는 갑자기 막대한 현금이 필요해집니다. 아까 말한 22억 5천만 달러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럼 어디서 현금을 구할까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식을 더 발행해서 팝니다. 하지만 이미 프리미엄이 사라진 상황에서 주식을 발행하면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극심하게 희석됩니다. 한 판의 피자를 20조각으로 나누면 각 조각은 한 입거리도 안 됩니다. 주가는 더 폭락합니다. 그럼 채권자들은 더욱 주식 전환을 거부하고 현금을 요구합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친구들이 제 이상해라고 수군대기 시작하면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멀어지고 그럼 더 외톨이가 되고 그럼 더 많은 사람이 피하게 되는 것처럼요. 둘째 방법은 뭘까요? 비트코인을 파는 겁니다. 세일러는 절대로 안 판다고 공언했습니다. 오렌지 아니면 그린이라는 구호까지 외쳤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회사가 파산 위기에 몰리면 이사회가 개입합니다. 이사회에는 수탁자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주들의 이익을 지켜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파산하면 주주들은 다 날리는데 세일러의 철학을 지키자고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마치 배가 침몰하는데 선장이 나는 방향타를 절대 안 놔라고 버티는 거랑 똑같습니다. 결국 선원들이 선장을 끌어내리고 탈출합니다. 친구가 난 이 식당 절대 안 가라고 고집부려도 다 같이 굶어 죽을 상황이면 친구를 설득하거나 강제로라도 끌고 갑니다. 비트코인 매도가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요? 7-502개입니다. 전 세계 유통량의 3.4%를 넘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지면 비트코인 가격은 폭락합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MSTR 보유 자산 가치도 떨어집니다. 그럼 주가는 더 떨어집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더 많은 채권자들이 현금 상환을 요구합니다. 그럼 또 비트코인을 팔아야 합니다. 루나의 민팅과 버닝 루프가 죽음의 소용돌이를 만들었듯이 MSTR의 매도 루프도 똑같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속도입니다. 루나는 3일이었습니다. MSTR은 몇 달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을 수 있습니다. 친구 한 명이 모임에서 빠지면 다른 친구도 나도 바빠서 라고 빠지고 그럼 또 다른 친구도 빠지고 결국 모임이 깨지는 것처럼요. 시장 분석가들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합니다. MSTR 주가가 3개 50달러 선을 하회하고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이하로 떨어질 때 실제 파산 위험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왜 하필 이 숫자일까요? 3개 50달러는 대부분의 전환사채 행사가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 밑으로 떨어지면 거의 모든 채권자가 주식 전환을 거부합니다. 비트코인 2만 달러는 평균 매입가
75,526달러의 약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 정도 되면 보유 자산 가치가 부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친구가 3억짜리 집을 담보로 5억을 빌렸는데 집값이 1억으로 떨어지면 은행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위협이 등장합니다.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2024년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하려면 MSTR 같은 주식을 사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프리미엄을 기꺼이 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ETF를 사면 됩니다. 수수료도 더 싸고 투명하고 직접적입니다. 굳이 프리미엄 주고 MSTR을 살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이건 마치 옛날엔 해외여행 가려면 여행사를 거쳐야 했는데 이제는 앱으로 직접 예약하는 거랑 같습니다. 중간 상인의 가치가 사라지는 겁니다. 친구를 통해서만 특정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 연락처를 직접 알게 되면 굳이 친구한테 부탁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주가 하락 시 주식을 발행해 빚을 갚으려 하면 기존 주주의 가치가 극심하게 희석되어 주가는 더욱 폭락합니다. 이걸 희석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내 몫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피자 10조각 중 한 조각이 내 거였는데 피자를 20조각으로 나누면 내 조각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주주들은 분노합니다. 내가 투자한 돈이 왜 반토막이 되는 거야?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패닉셀이 시작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위협이 동시에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주가 하락, 프리미엄 소멸, 채권 만기, 희석 압박, ETF 경쟁. 하나하나는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5개가 한꺼번에 덮치면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도미노의 첫 장이 넘어가는 순간 나머지는 막을 수 없습니다. 2028년 3월 그 첫 도미노가 넘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점입니다. 친구 모임에서 한 명이 나 못 가라고 하면 다른 친구도 나도라고 하고 그럼 또 다른 친구도 따라 나가고 결국 모임이 깨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세일러는 정말 속수무책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반전 카드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생존 가능성을 따져보겠습니다. MSTL이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정말 하나도 없는지 아니면 희망의 끈이 남아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MSTL은 최상 선고 5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균 매입가는 75,016달러인데 현재 가격은 8만 달러대 초반입니다. 격차가 5,000달러밖에 안 남았습니다. 세일러는 프리미엄을 이용해 주식을 팔고 비트코인을 사는 연금술을 썼습니다. 상승장에선 무한동력이지만 하락장에서 프리미엄이 사라지면 즉시 정지됩니다. 2027년부터 82억 달러 규모의 채권 만기가 돌아옵니다. 특히 2028년 3월은 풋옵션 행사가 집중되는 분수령입니다. 채권자들이 현금을 요구하면 웜이 밤 1,005억 달러론 부족합니다. 비트코인을 팔아야 하는데 그럼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주가 하락, 프리미엄 소멸, 채권 만기, 희석 압박, ETF 경쟁이 동시에 덮칩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핵심입니다. 그럼 세일러는 정말 속수무책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반전 카드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생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MSTR의 생존을 결정짓는 최후의 보루는 비트코인 가격이 평균 단가인 재파수 5달러 위에서 지지되는가 여부입니다. 이건 마치 수영장에서 물 높이가 내 키보다 높으면 살고 낮으면 바닥에 닿아서 버틸 수 있지만 너무 낮아지면 익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아슬아슬하게 물 위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보유한 25본 5억 달러의 현금은 하락장에서 시간을 벌어줄 유일한 산소 호흡기입니다. 이 돈으로 21개월을 버틸 수 있다고 했죠. 21개월이면 2017년 말까지입니다. 그 이후부터 채권 만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건 게임에서 체력 포션을 먹은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안 죽지만 포션 효과가 끝나면 다시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때까지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끝입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절대 팔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사회는 수탁자 책임에 따라 파산을 막기 위해 매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친구가 나 다이어트 중이야 라고 해도 친구들이 너 진짜 안 먹으면 쓰러진다. 일단 먹어! 라고 강제로 밥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개인의 의지보다 집단의 생존이 우선입니다. 이사회는 세일러의 철학보다 회사의 생존을 선택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반등한다면 MSTR은 공매도 세력의 숏스퀴즈를 유도하며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꾀할 것입니다. 숏스퀴즈가 뭐냐면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베팅한 사람들이 역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주가가 오르면 손실을 막기 위해 급하게 주식을 사야 합니다. 그럼 주가는 더 오릅니다. 이건 마치 청소를 안 한다고 친구들이 놀렸는데 갑자기 대청소를 해서 친구들 입을 막는 것과 같습니다. 역전의 기회입니다. 규제 측면에서 MSTR은 상장사로서 SEC의 감시를 받습니다. SE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데 쉽게 말하면 주식시장의 경찰입니다. 이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루나처럼 불투명한 자금, 운용에 의한 갑작스러운 증발 가능성은 낮습니다. 루나는 암호화폐 세계에서 규제 밖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MSTR은 전통 금융시장의 규칙을 따릅니다. 이건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이 지켜보는 곳에서 싸우는 거랑 뒷골목에서 아무도 안 볼 때 싸우는 거의 차이입니다. 학교에선 최소한 선생님이 말려줍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루나는 개인 투자자 위주였습니다. 개인들은 공포에 약합니다. 소문만 돌아도 패닉셀에 동참합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냉정하게 계산합니다. 지금 팔면 손해고 버티면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버팁니다. 이건 친구들끼리 여행 가다가 비 오면 바로 집에 가자고 하는 거랑 회사 워크숍에서 비 와도 일정대로 진행하는 거의 차이입니다. 기관은 더 이성적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와 보안성은 여전히 견고하며 이는 MSTR 자산의 본질적 가치를 지탱합니다. 해시레이트가 뭐냐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지키는 컴퓨팅 파워입니다. 이게 높다는 건 네트워크가 튼튼하다는 뜻입니다. 루나는 알고리즘 기반이었기 때문에 신뢰가 깨지면 바로 0이 됐지만 비트코인은 실제로 작동하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건 친구가 나 100만 원 있어 라고 할 때 그냥 말로만 하는 거랑 실제로 통장을 보여주는 거의 차이입니다. 비트코인은 통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과거 2022년 하락장 당시 MSTR을 주가는 고점 대비 89% 폭락했으나 결국 생존하여 반등했던 역사적 전례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미 한 번 지옥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2022년 암호화폐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비트코인은 69,000달러에서 15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MSTR도 똑같이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세일러는 버텼습니다. 비트코인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시장이 회복하면서 주가도 반등했습니다. 이건 친구가 시험에서 한번 낙제했지만 재수해서 붙은 것과 같습니다. 경험이 있으니 이번에도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 채무 상환 시 MSTR은 현금, 주식 또는 두 가지를 혼합하여 지불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유하고 있어 유연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채권자가 현금 줘라고 해도 MSTR은 현금 절반, 주식 절반 줄게 라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아무것도 못 받는 것보단 낫습니다. 이건 친구한테 10만 원 빌렸는데 5만 원만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겠다고 협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친구도 그래, 일단 5만 원이라도 받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MSTR은 루나와 같은 알고리즘 붕괴가 아닌 장기 채무 불이행 리스크를 안고 있는 전형적인 레버리지 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뭐냐면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겁니다. 이건 친구가 대출 받아서 주식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대박이지만 떨어지면 빚만 남습니다. MSTR도 똑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면 천국이지만 떨어지면 지옥입니다. 현 시점의 대응 전략은 비트코인, 가격보다 주가 대비 자산 가치 할인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할인이 심화될 때 투매에 동참하기보다는 2027년 채권 만기 스케줄을 확인하며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이건 요리할 때 불 조절이 중요한 것과 같습니다. 센 불로만 하면 겉만 타고 속은 안 익습니다. 약한 불로 천천히 익혀야 제대로 익습니다. MSTR도 급하게 판단하면 손해보고 천천히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MSTR의 생존은 비트코인 가격이 75천 달러 위에서 버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22.5억 달러 현금은 21개월의 시간을 벌어줍니다. 이사회는 파산을 막기 위해 세일러의 의지와 무관하게 매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반등하면 숏 스퀴즈로 역전 가능합니다. SEC 감시, 기관 투자자 비중, 비트코인 네트워크 경호성, 2022년 생존 전례, 채무 상환 유연성이 희망의 근거입니다. MSTR은 루나처럼 급사가 아니라 장기 채무 불이행, 리스크를 아는 레버리지 기업입니다. 핵심은 주가 대비 자산 가치 할인율입니다. 2027년 만기 스케줄을 확인하며 냉정하게 대응하는 게 최선입니다. 투매보다는 분산이 답입니다.